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 그리고 자바 패키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패키지가 뭐다? 모듈이 뭐다? 뭐 폴더다, 폴더들.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특정 폴더에 모여있는 클래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폴더가 패키지가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볍게 복습하는 겁니다. 최근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개념을 잡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개념이 뭐다를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뭐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기회가 되지만 이 교양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양으로만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또 처리 방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해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패키지, 자바 패키지 활용에 들어가서는 랩, 스트링 버퍼, 스트링 토크나이저, 메스, 캐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거 할 땐 도리어 좀 개념이 대충 이렇게, 뭐 하는 거구나가 좀 잡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래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법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자바의 특징이고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생산성, 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의미,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좀 알고서 들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도움이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포기하는데 또는 스킵하는데 도움이 될까봐 좀 겁이 좀 나긴 합니다. 오늘 설명하는 제너릭과 컬렉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성격이 좀 많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자료 구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이런 건데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구현하기도 벅차고 처리 방법, 즉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처리된 데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다. 이것까지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들어놓고요. 나중에 또 산다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필요한 때가 됐을 때는 이 자료 뒤져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컬렉션이 뭔지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컬렉션 제너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자바에서 의미하는 말을 간단히 설명을 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 컬렉션이라고 적어 놨는데, 배열이라는 거 기억하죠? 배열. 예, 배열의 단점을 극복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배열 어레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여해서 쓰다 보면, 양이 많아지면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뭔지. 그럴 때 그걸 편하게 쓰는 방법으로 이름은 동일하게 주고 거기에 첨자, 마치 방에 방번호를 달아주듯이 몇 번째 데이터, 몇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열을 쓸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배열을 쓸 때는 방을 몇 개 만들 건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이런 걸 미리 다 정의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특히 크기는 명확히 정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빼내게 되면 그 전에 빈칸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데이터가 한 10개쯤 들어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다 특정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어. 즉 삽입하고 싶어. 이럴 때는 뒤에 있는 걸 하나씩 다 뒤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객체들의 삽입과 삭제, 검색 기능을 갖다 주기, 요 삽입 기능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배열을 썼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컬렉션,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컬렉션의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설명을 할 건데, 그런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 여기서 제공되는 다양한 메소드들은 프로그램을 안 짜도 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 검색하는 이 기능들이 컴퓨터공학을 배우는 친구,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필수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자료구조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 자료구조에서 주로 학습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기본으로 여기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자료구조를 제대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료구조에서 배운 내용을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원리만 학습하는 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기능을 가진
가변적인 크기, 아까 배열은 고정이라고 그랬죠. 가변적인 크기를 갖는 컨테이너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박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들이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그걸 처리하는 메소드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방법이 제너릭입니다. 제너레이션, 만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제너릭입니다. 그러니까 컬렉션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죠. 엄밀하게는 쓸 건데 그걸 만드는 게 제너릭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오늘 학습할 내용 목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썰이 너무 길었네요. 예, 벡터라는 클래스에 인티저 값을 집어넣을 때 그 내부 구성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배열과 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단지 정의하는 방법만 좀 틀릴 뿐이죠. 근데 정의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지 않나? 그냥 객체, 클래스 선언과 동일하죠. 클래스 선언을 인스턴스화 시키는 그 과정. 특이한 다음에 요거 객체 타입 변수가 하나 들어가죠. 객체 타입 변수. 요거죠, 요거. 이거 하나 말고는 특별한 요소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들어가네. 여기도 들어가네요. 꺾은 가로로 썼다는 거, 요 주의해야 됩니다. 꺾은 가로로 썼다는 거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특별하지 않은데 일반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하는 거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통은 똑같은데 여기 담기는 내용이 조금 틀리고 이 담기는 내용을 물건 빼가거나 집어넣는 방법이 좀 틀려서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컬렉션 무슨 컬렉션 알죠? 수집하다 모아놓다 모여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벡터 인티저 데이터 타입의 객체 인티저하고 V라는 걸 인스턴스화 시켜서 만들었거든요. 얘는 new 했고 얘가 생성자죠. 얘가 인스턴스화하다. 생성된 인스턴스는 얘가 되는 거죠. 벡터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V라고 어디 갔냐? V? 얘가 V죠. 얘가 전체가 V네. 이름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네요. 벡터 인티저 커렉션을 만든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어떤 걸 지정했을 때 일단 레퍼런스 변수와 마찬가지 이런 목록이 만들어진 거고요. 목록에 어떤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되면 임의의 메모리에 이런 값이 저장이 된다면 이렇게 목록만 가리키게 돼요. 링크만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몰라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정의된 내용들은 이 벡터란 건 이런 목록이 되는 거고 컬렉션이 되고 목록이라고 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인티저면 인티저 여기서 취급한 데이터가 인티저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웹에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다 이런 배열에다 커렉션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요. 또 여기는 데이터를 끌어낼 때는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인티저 10 하면은 10 특별한 말이 없죠. 그럼 뒤에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돼요. 10이라는 걸 메모리에 저장하고 링크를 여기다 딱 걸어준다는 거죠. 또 get 3 하면 3이란 값을 뽑아내라는 건가? 아니죠. 세 번째 들어있는 값을 뽑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조회하라요. 제거하라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배열 커렉션 모두 다 0부터 시작이 됩니다. 0번, 1번, 2번, 세 번째가 실제로는 네 번째 있는 데이터가 되죠. 이게 뭐지? 10을 끌어내라. 이렇게 나간 겁니다. 오케이? add, get 이런 말 쓴다고? 오케이, 알았어. 정의하는 건 특별한 건 없네. 요거 부등호 쓴다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네요. 그 정도까지만 받아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열로 받아주면 돼요. 배열. 타입 매개 변수. 요거 어떤 타입을 정의하는 변수라고 그랬어요. 타입 매개 변수. 이 용어가 입에 좀 안 있네요, 나도. 실제 프로그램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고 개념으로 머릿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 이름을 막 부르진 않아요. 근데 자꾸 입에 올려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서 일반적으로 변수들은 어떤 값을 저장하는데 이 변수는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하거나 저장하는 변수야 라고 받아주면 됩니다. 엄밀하는 그 위치를 지정하는 건데 얘는 그 값을 저장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뭐 설명했죠? 벡터 컬렉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벡터 중에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갖는 타입 매개 변수가 인티저인 경우를 설명한 겁니다.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되는 에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가 발생한다. 이건 컬렉션이고 타입 매개 변수를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디 볼까?
앞에서 벡터라는 걸 썼는데 벡터로만 사용하면 여기 타입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여기도 이렇게 꺾은 가로수 이것 속에다가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벡터 로우 타입이다. 레퍼런스 투 제너릭 타입의 벡터 E를 반드시 파라미터라이징 해달라. 서술해달라. 적어달라는 소리죠. 아, 이거 좀 워닝이 나는구나. 아, 벡터 타입이니까 그러는구나. 아, 벡터가 컬렉션이었지. 벡터 인티저로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라는 경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이게 컬렉션이지. 그러면 데이터 타입 매개 변수를 적어줘야 되는구나. 데이터 타입 변수, 타입 매개 변수, 어이씨, 헷갈리는데? 근데 타입 매개 변수가 맞는 거죠. 매개 변수, 값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기억합시다. 어쨌든 벡터 타입의 커렉션을 쓸 때 타입 매개 변수가 없으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거 잘 기억해라. 요 말입니다. 요런 말이 부등호로 지정된 말이 나오면 타입 매개 변수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벡터 클래스에 대한 주요 메소드들입니다. 생각보다 많네. 벡터 배열인데 배열에 관련된 건데. 예, add라는 거. 데이터 추가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건 뭐야? 여기도 add인데 오버라이딩 됐나 본데? 인덱스 엘리먼트. 얘는 무조건 여기 설명 나와 있네요. 벡터에 맨 뒤에 추가할 때는 그냥 값만 지정하면 되고요. 특정한 위치에 집어넣고 짤 때는 인덱스. 이게 위치거든요. 인덱스. 아까 보면 이제 방 번호 0번부터 시작했었죠. 몇 번째 방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그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0번, 1번, 2번이라고 해서 2번에 넣어라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는 이렇게 3번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뉴 데이터가. 그겁니다.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 capacity는 용량이란 여기도 나왔네. 벡터의 현재 용량을 리터한다. 크기를 리터하는 것 같으네요. 전체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배열의 랭스 썼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렇게 알아줍시다. 또 불린 add all 이건 뭐지? 컬렉션 C의 모든 요소를 벡터의 요 뒤에 또 있구나. 다른 컬렉션에 들어 있는 거네요. 요건 타입 매개 변수가 되겠죠? extend 이네. extend 뭐죠? 상속. 예, 같은 거겠죠. 지금 내가 만든 이 컬렉션을 상속받아야지 데이터 타입이 아마 통일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데이터는 요거죠. C라는 컬렉션을 끌어다가 모두 다 지금에 있는 컬렉션 맨 뒤에다 붙여줘라. 컬렉션끼리도 통째로 붙일 수 있네. 컬렉션 C의 모든 요소를 추가하랍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이 둘을 합쳐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컨캐트네이트 같은 건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이 데이터를 요 뒤에다 붙여달라는 겁니다. 얘도 살아있는 거고 여기에 또 다른 비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복사의 개념이라는 거죠. 괜히 얘기했다. 이해 안 돼.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일단 알고 있고요. 어쨌든 복사할 때 말 그대로 add all 모두 다 추가해줘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리턴 밸류가 불리언이네. 그쵸. 이걸 처리한 다음에 요거는 이 작업을 처리한 후에 참 거짓으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잘 됐다 못 됐다 오류가 있다 없다가 처리가 되는 거죠. 캐패시티는 그럼 뭐야? 이건 용량이죠. 몇 개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반환되는 값은 인티저로 반환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어떤 벡터에다가 특정한 데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 위치를 지정해서 추가할 때 이럴 때는 보이드 이거 뭐지? 이 작업은 처리해도 아무런 리턴 밸류가 없다. 아무런 답이 없다. 시키면 하되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무런 대답을 안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 불련 이거는 끝에 추가했을 때 불련이 됐다는 거는 끝에 잘 추가했습니다. 안 추가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 수 있다는 소리네요. 예. 알 수 있다는 소리죠. 리턴 밸류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지울 때는 됐다 안 됐다 없이 보이드입니다. 리턴 밸류 없습니다. 그냥 된 걸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contains 이거는 뭐 포함하다 이런 거인데, 예, 벡터에 여기 오브젝트 2가 있네. 벡터가 지정한 객체 O를, 이거 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럼 클래스 인스턴스 이름 뒤에 맞춤표를 찍고 여기다 메소드 이름 적죠. 그리고 메소드는 늘 괄호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 괄호가 뒤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머리에 늘 갖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점 찍고 이름 적어. 어떤 클래스, 컬렉션 클래스 점 컨테인하고 뒤에다 어떤 객체 이름을 적게 되면 그것이 가로 속에 적은 것이 이 그 컨테이너 속에 그러니까 그 컬렉션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불리언과 참 거짓으로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이가 타임맥의 변수가 리턴 밸류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엘리먼트 at 이건 뭐지? 어떤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장소. 우리 이거 골뱅이 우리는 골뱅이라고 얘기하는 이메일 보낼 때 쓰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읽죠? at sign, at이라고 합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쓰죠. 예, 여기서도 뭐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인덱스 즉 방 번호가 되는 거죠. 방 번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닌가? 아니면 그 방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네. 아까 get이라고 했는데, 네, 똑같습니다. 이게 element at, get 같은 의미로 써요. 똑같죠? 인덱스, 지정된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 즉 요소 element를 반환시킨다. 그걸 돌려 읽어낸다는 거죠. 오케이? 인덱스 오브, 이건 또 뭐야? 5와 같은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 인덱스? 아이씨, 헷갈렸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요. 얘는 그 데이터. 이거와 같은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 몇 번째, 방번호를 넘기라는 소리다. 인덱스, 방번호, 요소는 데이터.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인덱스, 오케이. 있으면 값이 넘어오고,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배열에 그 데이터는 등록돼 있지 않아. 못 찾겠어. 이런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is empty.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벡터가 비어있어. 빈 상태로도 유지가 가능하네. 그렇죠. 배열은 처음에 그 크기를 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 중에 데이터를 제거해도 사이즈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 그렇게 하면 이제 늘 큰 사이즈가 되고 또 하다가 데이터를 크기를 더 키울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거든요. 줄일 수 없다는 소리는 메모리를 낭비하는 거고요. 늘릴 수 없다는 거는 프로그램이 잘못 짰다는 거죠. 데이터 사이즈를 잘못 측정했으니까. 그런 걸 극복하려고 커렉션을 쓰고 있는 건데 배열은 아무것도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컬렉션은 데이터 목록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리언으로 is empty 아무것도 없니 하면 이게 불리가 없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있어도 물론 나오겠죠. 그 다음에 remove라는 메소드, 이건 뭐 알죠? 사전적 의미로 제거한다는 거죠. 근데 인덱스네. 몇 번째 있는 데이터를 삭제입니다. remove는 삭제, 없어지는 겁니다. 또 remove object네, 인덱스가 아니고 이러면 특정한 데이터를 찾아서 없애줘. 또는 이거는 위치를 지정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객체 O와 같은 첫 번째 요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경우면 앞에 거 첫 번째 거만 삭제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감은 잡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좀 궁금하죠. 제거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remove all element, 다 지우라는 소리네. 그쵸? 벡터의 모든 요소를 삭제하고 크기를 0으로 만들어. 0 뭐죠? empty 시켜라는 거죠. 좋아. 사이즈라는 메소드. 사이즈 혼자 쓰는 거 아니에요. 클래스 이름 쓰고 점 찍은 다음에 메소드명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개의 요소, 데이터 몇 개 있는지 돌려준다는 거죠. 또 오브젝트 이건 뭐야? 이거 꺾은 가로는 배열인데 배열. 그리고 배열로 바꾸는 것도 있네. 벡터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배열을 리턴한다. 뭐 잘 모르겠어. 설명하면서도 확 떠오르지도 않네. 예, 생각보다 벡터에는 이렇게 많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메소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프로그램 살 때 내가 프로그램을 덜 짜도 되게 만드는 요소고요.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매니플레이션, 취급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감 빨리 잡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조작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보다 시각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준 겁니다.
벡터를 생성했어요. 인트라는 벡터를 v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인서스 화 해가지고 7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야. 7개를 만드는 거야. 7개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 그림 보고 알았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긴장했어요. add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정의할 때 배열도 그렇게 하죠. 7개의 방을 만든다 해서 7개 방, 즉 7개의 목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소 삽입, 그래서 add 9, add 4, add -1 이런 걸 메소드, 이거를 correction class라고 합니다. 벡터 클래스입니다. 배열과 같다고 그랬죠. 모양도 그렇죠. 5, 4, 1 집어넣고 여기 5, 4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1이 등록이 됩니다. 인티저로 들어갔네. 왜? 여기서 타임 맥에 별서 인티저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오케이, 좋아. 여기서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쓰면 사이즈 개수죠? 하나, 둘, 셋, 3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있다는 소리 아니라 3입니다. 개수와 인덱스는 틀립니다. 하나 차이가 나죠. 캐패시티 용량은 어느 정도냐? 아까도 헷갈렸네. 이 캐패시티는 현재 선언이 된 그 사이즈를 얘기하네. 7이네, 7. 내가 설명할 때는 명확히 구분 안 했었구나. 역시 자료 정리 잘했어. 사이즈는 현재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캐패시티는 처음에 정의했을 때 확보된 공간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추가하면 사이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될지. 중간에 요소 섭외할 때 add라는 메소드는 이렇게 인덱스 위치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을 집어넣으면 2번째, 원래 있던 거는 얘를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죠. 오케이? 빼고 넣습니다. 요소 얻어내기, 그래서 인티저에서 v라는 컬렉션, 벡터 컬렉션에서 get 1을 가져. 첫 번째 들은 값을 가져와가 되겠죠. 아닌가? 1번 방을 가져오라는 건가? 1이야 첫 번째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1이면 1번 방이죠. 첫 번째는 0번 방이니까요. 그래서 1, 오케이. 1번 방 가봤더니 4가 저장이 되어 있군요. 그거 빼오는 겁니다. 요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0, 1, 0, 1 선언할 때 7개면 7번 방이 없습니다. 0번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숫자가 개수를 의미하는 건지 첨자를 의미하는 건지 개수인지 방번호인지 이렇게 우리나라로 바꾸는 게 더 좋겠죠. 개수냐 방번호냐 요걸 잘 명확히 구분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int 밸류는 뭐지? 이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객체 속에 들어있는 값을 정수값으로 받아서 저장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가져온 값을 오브젝트에 저장을 했고 그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값을 정수 값으로 바꿔서 i에다 집어넣어달라. 결론은 i는 4가 되는 거네. 여기 4가 저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걸 오브젝트 obj라는 객체에 담아놨고요. 인티저. 이게 객체라는 표현 쓰고 여기 i자가 대문자잖아요. 이거 랩핑 쓴 거잖아요. 기본 데이터 타입을 객체화 시킨 거죠. 그리고 요거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죠. 소문자 i니까. 이런 미세한 차이도 알면 좋은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i라는 변수에 벡터 2, v에 들어있는 1번 방에 들어있는 값을 끌어다가 인티저화 시켜버린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또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remove라는 메소드에 동작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뭐 연결되기도 끊어지기도 한다. 오른쪽 그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v라는 벡터 커렉션에 들어있는 것 중에 1을 지워라. 그럼 1번이랑 값을 지우라는 소리야? 첫 번째 있는 걸 지우라는 소리야? 아니면 1번 방을 지우라는 소리야? 1번 방을 지우라는 소리겠죠. 얘가 1번 방이죠. 방 번호는 0번, 1번, 2번 이렇게 나가서 6번 방까지 있고요. 이거의 사이즈, 캐패시티는 7이 되죠. 사이즈는 이렇게 돼 있으면 3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된다. 1번 방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100의 값이 1번 방 맞는데? 밑엔 따로구나. 그리고 remove 4라는 명령을 날리게 되면 4번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배열을 7개 잡아놨다 해도 내용이 안 들어있으면 삭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오류가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지막 요소 여기 있는데 last element라는 메소드도 있었네. 맨 마지막 값이 뭐니? 라는 소리겠죠. 나는 모르지.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지가 알아서 맨 마지막 값 맨 마지막이 2번 방이네. 2번 방에 -1이 들어있네.
그걸 여기다가 last라는 변수에다 값을 집어줘. 이건 밸류가 아마 인티저로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 하냐? 이거 인티저잖아. 리턴 밸류가 인티저였구나. 오케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고요. 그리고 모든 요소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remove all element. 제거해라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부르면 싹 다 지워집니다. 중요한 거, 싹 다 지워진다는 소리는 이 클래스 내에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는 거지, 이 클래스, 즉 인스턴스화 되어 있는 V라는 컬렉션이 지워진 거 아닙니다. 오케이? 얘는 가지고 목록은 살아있는 거죠. 목록에 적힌 내용이 없을 뿐이죠. 아니, 없잖아. 없으면 없는 거지. 이름은 있다고? 호랑이야? 가족을 남겨?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컴퓨터 내부에는 이걸 관리해서 목록은 살아있고, 여기에 데이터가 없다는 거, 이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오케이? 컬렉션과 자동 박싱, 언박싱. 박싱, 언박싱이 뭐였더라? 박싱, 언박싱. 앞에서도 봤습니다. 어떤 기본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그게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때 조금 제약사항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기본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화 시켜주는 작업을 박싱이라고 했죠. 포장한다. 원래 단품인데 포장을 하면 이게 좀 괜찮은 제품이 돼버리잖아. 여러 가지 개수, 속성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복잡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앞에 자동차 들어갔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자동 알아서 한다. 자동으로 박싱하고 언박싱이 된다는 거예요. JDK 1.5 이전 버전에선 사용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줘.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기술을 해줬는데 JDK 1.5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언박싱 기능, 박싱 기능이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벡터 커렉션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직접 불러쓰게 되면 4가 리턴이 된다고요. 그 값을 불러다가 정수로 바꿔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자동 박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동으로 언박싱 된다고? 오케이. 박싱되고 언박싱.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쓴다는 거구나. 이렇게 가져올 때. 제너릭의 타입 매개 변수를 기본 타입으로 구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컬렉션은 객체만 된다고 그랬어요. 객체만. 클래스화 시킬 수 있는 것. 이건 기본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랩핑. 알죠? 랩핑. 랩 아니고 랩핑. W가 붙어요. 포장. 랩, 포장한다예요. 떠버린다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이거 인트 쓰면 안 되죠. 대문자로 해서 INTER 그래서 정수로 써야죠. 여기 적었잖아. 어쨌든 박싱과 언박싱이 자동으로 수행돼서 좋다. 그 소리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몰라도 되고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필요할 때만 기억합시다. 정수만 다루는 벡터 인티저 컬렉션의 활용. 정수만 다루는 벡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알아본다. 앞에 설명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받아들일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정수만 다루는 제너릭 벡터 생성했습니다. 제너릭 벡터 뭐야? 제너릭 기법. 이런 거 썼다는 거지. 그냥 컬렉션 만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클래스 하나 만들었다 인스턴스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면 되죠. V라는. 이게 말이 많고 설명이 많으면 어려워요. 원래 쓰는 건 별것도 아닌데 이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내가 최근에 한 3주간 한 강의가 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클래스, 모듈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건 교양 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교양 있는 애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이런 생각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그래서 또 이걸 이 교양 수업을 발판으로 또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물론 내가 가르친 건 기억 못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그때 개념을 잘 잡아서 그런 것 같아. 이런 말 나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개념 정의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도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add라는 메소드 써가지고 벡터라는 컬렉션에다 데이터를 쭉 삽입을 했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거랑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을 추가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 한번 찍어보고 또 반복 명령을 써갖고 그 사이즈만큼 돌아가면서 뭐 한 거야? 있는 데이터를 다 불러내서 출력을 했네요. 내용도 다 보겠다는 소리네. 여기서는 전체 사이즈가 얼마고
실제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고 전체 사이즈는 얼마냐,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출력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요 사이즈가 의미하는 바는 데이터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것도 확인하자는 의미입니다. 벡터 속의 모든 정수 더하기, 이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 값들을 다 이렇게 누적시켜서도 출력을 해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 명령을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명령이 수행이 됐네요. 그리고 얘가 추가 작업을 했죠. 그럼 이 벡터에는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 거죠? 초기 3개, 추가 하나, 토탈은 4개가 들어있죠. 오케이. 그리고 벡터 현재 용량은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인지 어떻게 알지? 봅시다. 10이란 말을 쓰질 않았는데 나는. 이게 왜 10이 나오지? 인티저의 기본값 설정한 게 없는데. 됐고. 어떻게 나오지?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왜 나올까? 얘가 왜 10이지? 현재 벡터의 용량은 10. 근데 처음에 디폴트가 10인가? 모르겠어요. 디폴트가 10인가? 여기 보니까 사이즈는 캐패시티 값이 10이 나왔다는 걸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본값이 10인가?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나의 부족함은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내가 땡겨주듯이 우리 상부상조하면서 잘 공부해 봅시다. 진짜 모르겠어요. 캐패시티가 왜 10이 나왔지? 기본값 같아요. 이럴 때 검색해 보면 되겠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저장된 값들 그냥 출력한 거니까 뭐 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활용한다는 걸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오케이.